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이종민 교수님 연구실의 석박통합과정 배재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Validity Domain Constraint Hybrid Modeling for Optimization of Input Strategy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드배치 바이오리액터 같은 넌리니어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는 다음과 같이 DA 시스템으로 모델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반응 기작을 모사하는 카이네틱 이퀘이션이 포함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서 이 카이네틱 이퀘이션이 정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이네틱 이퀘이션만을 연구한 논문들이 많지만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회사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많이 겪은 균주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카이네틱스가 좀 다르다고 하고, 그리고 같은 균주를 사용해도 플랜트 사이트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이 다르기 때문에 카이네틱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정보량이 적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는 특정 노미널한 운전 조건 하에서만 근처에서만 운전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셋이 양이 충분하더라도 데이터의 정보량이 적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같은 좋은 기법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도 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랩 스케일에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파라미터 추정을 위해서 이렇게 실제 운동 조건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운전 조건으로 운전을 계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이브리드 모델링을 사용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링이 뭐냐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복잡한 카이네틱스를 간단한 딥뉴럴넷 같은 걸로 모델을 해서 퍼스트 프린시플 기반의 화이트박스 모델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모델링 방법을 말합니다. 제 연구에서는 이렇게 서브스트레이트 컨섬션과 관련된 카이네틱스를 딥뉴럴넷으로 모델링해서 그 기존의 DA 시스템에 삽입하는 네스티드 하이브리드 모델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형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실제 예제로 구현을 해보면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카이네틱스도 뉴럴넷이 굉장히 잘 모사를 하고 있고, 이 잘 모사하는 뉴럴넷을 블랙박스 모델로 사용한 하이브리드 모델 다음과 같이 모사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사용한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고, 이제 이거는 뭐 ID에 사용한 데이터니까 당연히 잘 맞는다고 쳐도 그 ID 데이터 리전 안에서 임의의 인풋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봐도 예측 성능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풀리 데이터 드리븐 모델 같은 경우에는 ID 데이터 밖의 인풋에 대한 결과물의 그 프리딕션을 개런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같은 딥뉴럴에서 사용한 하이브리드 모델도 같은 단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ID 데이터 밖에 있는 인풋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렇게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모델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최적화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모델밖에 안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풀리 데이터 드리븐 모델과 다르게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ID 데이터 바뀌지만 모델 결과가 밸리드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존재합니다. 이런 범위를 밸리드 도메인 오브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제시된 이론에서는 이 밸리드 도메인을 블랙박스 모델에 사용된 인풋의 컨벡스 헐과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분포에 의존하는 컨피던스 인터벌 두 가지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를 봐도 이 까만 점들이 ID에 사용된 데이터인데요. 이 ID에 사용된 데이터 바깥에 밸리드 도메인을 찾고 그 밸리드 도메인에서 최적화한 결과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의 범위가 스테디 스테이트까지밖에 안 돼서 실제로 이렇게 다이나믹 하이브리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밸리드 도메인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적용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컨벡스 헐 인터벌 같은 그 크라이테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벡스 헐이니까 하이퍼플레인 형태로 포뮬레이션해서 최적화 문제의 선형제 약식으로 쉽게 넣을 수가 있는데,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경우는 이제 넌리니어 컨스트레인트로 걸거나
아니면은 그게 안 되면은 라그란지안 페널티 형태로 최적화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는 계산량에 문제가 생겨서 되게 계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개선을 조금 했습니다. 먼저 스텝 인풋, 구간별 스텝 인풋을 가정하긴 했는데 각 타임 스텝에서 스토어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해서 모델을 사용해서 이 타임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이걸 사용하면 이제 DA를 그냥 AE로 바꿀 수 있으니까 기존의 하이브리드 모델, 밸리드 도메인 어널리시스를 적용할 수가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큰 부분이었는데,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을 그 함수값 그 자체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함수로 정의를 한 다음에 적어도 ID 데이터에 사용한 만큼 신뢰도 값을 줄 수 있는 인풋의 범위를 찾고, 그 인풋의 범위와 이제 기존의 ID 데이터를 합해서 밸리드 도메인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밸리드 도메인이 인풋에 대한 선형 제약 조건 형태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는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그 다이나믹 밸리디티 도메인 어널리시스를 원 타임 스텝에 원 샘플에 대해서 적용한 결과인데, 이 까만 색깔 선이 이제 앞에서 정의한 파이 함수가 되고, 이 빨간 색깔 별이 이 타임 스텝의 이 샘플의 인풋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보다 낮은 컴피던스 인터벌을 주는 인풋을 찾고, 이 인풋과 ID에 사용된 전체 범위를 합집합을 해가지고 밸리드 도메인을 찾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 타임 스텝에 원 샘플에 대한 건데, 이거를 모든 타임 스텝에 모든 샘플에 대해서 수행하게 되면 이렇게 그 휴리스틱 인풋에 대한 범위 형태로 그 밸리디티 도메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스텝에 따른 이제 인풋에 대한 선형 제약 조건을 쉽게 걸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에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로 그 컨트롤 벡터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사용했는데, 이제 파라미터의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선형 제약식을 넣음으로써 쉽게 이 결과를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밸리드 도메인 어널리시스 결과를 선형 제약 조건을 풀고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한 결과인데요. 첫 번째 그래프가 휴리스틱 인풋이고, 두 번째 결과가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 결과를 얻은 로컬 최적화 결과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이제 휴리스틱 인풋에 비해서 최적화 결과가 나은 지표를 보여줬다는 걸 의미하고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에 그래프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 로컬 최적화 결과를 얻은 인풋 스트레터지를 각각 플랜트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해가지고 그 고동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그 고동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즉, 적어도 이 밸리드 도메인 안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플랜트 모델을 잘 구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데이터셋에서 하이브리드 모델링을 하고 다이나믹 밸리드 도메인을 찾고 다이나믹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다음 스텝의 인풋을 찾은 다음 다시 런하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형태로 이 연구 결과를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플랜트 런 과정에서 그 바이오 엔지니어링이 일어난 균주가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엔지니어링이 일어났다면 새로 그 하이브리드 모델링을 만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첫 번째 옵티마이제이션 결과를 얻은 로컬 인풋을 노미널 인풋으로 만들고 똑같은 노이즈와 분포를 갖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다음 똑같이 한 스텝을 수행해봐도 이렇게 좋은 모서 성능을 보이고, 테스트 인풋에서도 좋은 모서 성능을 보이고, 똑같이 밸리드 도메인을 찾아서 최적화를 수행하면은 사실 개선된 결과보다는 이렇게 새로 밸리드 도메인을 찾아서 수행을 해도 그 적어도 이 밸리드 도메인 안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플랜트 모델을 잘 모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카이네틱 펑션이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이 적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모델링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익스트라폴레이션 이슈를 다이나믹 밸리드 도메인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일견 해결을 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버추얼 플랜트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제가 제시한 기법을 공정에 적용했을 때 반복적으로 피저블하고 임프루빙하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